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트엔진 백트엔진 3 부가 되겠네요. 그죠? 3 부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급 마무리하면서 요거 2 개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죠? 설명을 한다 해 놓고 안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 result 보면 그전에 이제 잘못 설명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 보면 이 array BTC를 정렬할 때 보면 이제 1 번으로 정렬을 해요, 1 번으로. 1번 기준으로. 그죠? 1번 기준으로 1 번이 0 보다 큰 것만 가져와 가지고 이 BTC를 정렬을 했어요. 그죠? 아 BTC를 1 번이 0 보다 큰 거를 가져와서 만들고 그거를 0 번으로 정리를 했네요. 어. 요거는 0 번으로 정리하는 게 맞네요.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저거는 맞아요. 요거만 설명하면 되네요. 자꾸 헷갈립니다, 요즘. 한 번에 녹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get result는 요거 64 비트이기 때문에 이제 넘버의 JIT를 이용해서 파이썬 사용 안 하고 캐시를 사용해서 쓰는데 캐시를 사용해 봐야 어차피 이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금 어레이, 보유 종목수랑 보유 금액 어레이, 베팅 금액 구분용, 코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데이 카운터, 백태한 날짜 가져와 가지고 우선은 백태한 날짜를 우선은 이제 총 거래 횟수를 계산합니다. 그죠? 총 거래 횟수를 계산해서 만약에 이게 0일 경우 0을 13 개를 넣어 가지고 원래 이 값이 요렇게 13 개를 넣어서 보낼 거예요, 듀플 형태로. 그런데 0일 경우는 전부 0 값을 보내고 그게 아닐 경우 어 이 수익금 어레이를 별도로 이렇게 뒤에 어레이 TS3 번으로 그죠, 수익금을 만들고 우선 그게 0 보다 큰 것을 이제 프로핏이라 해서 음 TS 중에 이제 프로핏인 거 그리고 프로핏이 아닌 거 그죠? 가져오면 이게 플러스 난 거고 이건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죠? 0도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P의 길이를 재면 플러스 카운터 뭐 되는 거고 토탈에서 플러스 카운터 빼면 마이너스 카운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평균 거래 횟수는 데이 카운트로 나누면 되고 총 거래 횟수에서 그리고 승률은 PC에서 TC 토탈 카운터에서 수익률 난 카운터를 100 분율 하면 위너 승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평균 보유 시간은 TSG의 0 번을 평균을 내면 되는 거고 APP는 2번 평균 수익률은 2 번을 평균 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수익금의 합계가 토탈 수익금이 돼요. 이게 토탈 수익금이라는 게 약자가 TSG인 겁니다. 자 그리고 PC가 0 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2 번의 P의 2 번의 합계, P의 2번 수익률의 합계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에요. 수익금의 수익률. 수익이 난 수익률의 합계. 그게 아닐 때는 0 이고 MC도 0 보다 클 때는 2 번의 합계를 구해서 평균을 구해서 절대값으로 바꿔요. 그러면 손실 난 거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요거는 수익 난 거의 평균값.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나중에 요 TPI를 계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레이를 100 으로 나눠 가지고 인투화하면 1%가 되는 거죠, 1%.
근데 100개 미만일 경우는 0% 예요. 0이 들어간 겁니다. 0이 나중에 0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그것만큼 제하고 맥스 값이나 민 맥스 값을 만들 건데, 그게 뭐냐면 최대 보유 종목수, 권장 최대 보유 종목수, 그리고 필요한 씨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를 빼는 거예요. 상위 1%를. 그래서 앞에서 끊는 거죠. 만약에 100개 미만일 경우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하는 거고, 거래에서 100회 이상일 경우 PTC에서 맨 앞에 거 콜론 해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1%를 빼서, 이게 왜 템퍼로 해 놨죠. 탑 1% 그냥 execute 탑 그냥 해 놓읍시다. 1% 인데 요렇게 바꿀게요. 1%로. 고렇게 해서 고거를 제한 어레이에서 맥스 값을 구하면 최대 권장 최대 매수 종목 수가 되고, 그리고 필요한 시드 값이 돼요. 고거만큼 빼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오류가 날 때는 이제 0이 되고, 그리고 요것도 오류가 날 때는 그냥 베팅 금액 그대로. 근데 만약에 시드가 베팅 금액보다 작으면 시드를 베팅 금액으로 바꿉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TPP. TPP는 시드가 베팅보다 클 때 시드로 나누고, 그게 아닐 때는 베팅으로 나누고, 그죠? 시드는 무조건 베팅보다 같거나 크니까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요 위에서 시드를 계산하니까. 그냥 시드로 바꿀게요. 요게 원래 없을 때 요걸 작성했나 봐요. 그죠? 그러면 요 위에서 어차피 시드가 베팅보다 작을 때는 시드를 베팅으로 만드니까, 그죠? 시드로 그 토탈 수익금에서 총 수익, 시드에서 총 수익금을 나눠서 100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최종 수익률이 되는 거죠, 시드에 대한. 그리고 그 시드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데이 카운트로 나눠서 360, 그러니까 이제 하루 요 기간 동안의 총 수익률이니까 날짜로 나누면 일평균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거기에서 코인일 경우 365일 곱하고, 주식은 보통 250 일이에요. 그래서 250을 곱해요. 해선도 250. 금요일, 토요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연평균 예상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CACR. 그리고 TPI는 아까 구한 평균 수익률, 평균 손실률을 나누고, 그게 1 플러스 해서 위노레이터를 이제 100분율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린 다음에 곱하면 돼요. MP 손실률이 0이 아닐 경우, 그죠? 손실률이 0일 경우는 그냥 1로 바꿉니다, TPI가. 손실률이 0일 경우 이게 뭐 0. 몇 프로일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TPI로 기준값으로 예전에는 썼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TPI로 했을 경우 수익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뭐 한두 개일 경우 0. 몇 프로 이렇게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TPI가 한정없이 커져요. 그래서 요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TPI 기준값은 없애버렸고, 그렇게 구한 다음에 거래일수, 일평균 거래일수는 라운드로 소점 첫째 자리까지, 수익률 거래일수, 손실 거래일수, 승률은 라운드 2, 평균 보유 시간도 라운드 2, 수익률도 총 수익률도 라운드 2, 수익금은 인트, 보유 종목수 그대로, 필요 자금 그대로, 연간 예상 수익률도 라운드 2, 거래 성과 지수 TPI도 라운드 2로 이렇게 해서 투표 형태로 리턴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리졸트가 요게 되고, 그럼 별도로 이제 TSG를 다시 넣어서 MDD를 계산할 거예요. MDD는 지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MDD는 이제 MP 닷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파이썬으로 해서 넘바 시트를 하면 여기에는 거의 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맥스 이거는 쓸 수 있는데 MPAR 맥스 요런 걸 못 써요. MP 맥시멈 이런 걸 못 쓰기 때문에 add MDD는 별도로 지트 없이 요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MDD 구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구할 거예요. 기본 이제 퍼센트로 구하는 거랑 금액으로 구하는 거랑 두 개를 구해요. 그래서 보면 4번 수익금 합계로 어레이를 수익금 합계만 2,000 어레이를 1,000 어레이로 수익금 합계만 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맥시멈에서 어레이를 빼서 맥시멈 최저 맥스에서 제일 뺀 값이 최고 큰 값을 로우고 그죠? 그 로우의 앞에서 맥스 값이 어퍼 값이에요. 요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죠? 그래서 MDD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데 어 이 어레이의 어퍼에서 어레이의 로우를 빼고 절대값 그러니까 지금 수익금 합계잖아요. 그래서 빼면 이제 요거는 수익금 금액으로 환산한 MDD고요. 어 최대 MDD 그죠? 그리고 여기는 빼 가지고 그다음에 어퍼 값으로 다시 나눠요. 그러면 어퍼에 대한 하락률이 나와요, 퍼센트로. 그죠? 어퍼 값을 나누고 리졸트의 10 번. 리졸트의 10 번은 뭐냐면 요 밑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요 10 번이 요거예요, 필요 자금. 시드를 그러니까 여기서 시드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퍼 값에서 시드 원래 시드를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죠? 시드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 어퍼에서 요거 단순히 빼서 뺀 값을 어퍼로만 나누면 어퍼에서만 떨어지는 값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시드를 더해 가지고 총 시드에서 따고 최대로 꼰 만큼의 그러니깐 원래 이 시드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땄을 최고로 땄을 경우는 요 금액을 더한 거예요. 거기 대비 최대로 떨어졌을 때 어퍼에서 로우의 뺀 값 그리고 최하로 떨어졌을 때 MDD의 퍼센트를 구하는 게 요거예요. 그죠? 그 대신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감싸 주고 요런 형태로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MDD 퍼센트고 여기는 MDD 금액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없을 경우 그죠? 계속 상승만 했다든지 계속 하락만 했다든지 하면 이 오류가 나요. 결과값이. 그럴 경우는 이제 리조트 7 번, 7 번이 이제 총 수익률, 8 번은 총 수익금이잖아요. 7 번, 8 번으로 이렇게 바꿔요, MDD를. 전체를 다 MDD를 최대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오류가 났을 경우. 그렇게 한 다음에 리졸트에 MDD랑 MDD 언더바를 더해 가지고 다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가지고 토탈 Q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서브 토탈은 설명이 다 됐어요. 그 남은 게 이제 이런 과정을 순서를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뭐 날짜를 분리한다든지 해서 순서용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할 거는 엔진을 추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엔진은 하나 기본 주문 관리가 적용이 안 된 여기 키움틱 요거 하나 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했어요. 키움 틱하고 퓨처 틱 한두 개 하면 키움 틱 요거 4개 설명을 다 3개 설명을 다 하고 그죠? 그다음에 퓨처 하나 하면 돼요. 퓨처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퓨처 설명 간단하니까 요거 이제 전략 연산하는 부분에서 요 부분 다른 부분만 설명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설명이 유추되는 거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요 부분들 요 백파인더부터 백테스트는 했으니까 옵티마이저 요거 남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돼요. 요것만 하는데도 한 두세 편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진에 대한 걸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틱2를 먼저 보면 틱2는 이제 엔진 키움 틱에서 틱을 산속받아서 실행이 되고요. 그중에 이제 스트레러지가 재선되어 있어서 여기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데이터 번호만 다르고 이제 쭉 갔겠죠. 요거는 전략 연산에서도 봤고 다른 부분은 요거 get array index 요거 다르고 그다음에 다 같아요. 그죠? 쭉 갔고 여기까지도 같고 이 부분도 다 같고 여기서 이제 다르게 돼요. 자 보면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그 주문 관리를 적용하려면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많은 데이터들이. 최소 주문 시간, 뭐 호가 단위, 매매 정정 횟수, 분할 매도 횟수, 우리가 이제 전략 연산하고 트레이드에서 했던 것들 그거를 여기서 다 추출해 가지고 데이터 트레이드 인포에서 추출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셀 인포에서 또 요렇게 넣어 가지고 추출하면 요게 또 나오게 되고 그죠? 고렇게 해서 체크 바이 오아 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그 얘는 그냥 사고 팔고만 반복하면 돼요. 그죠? 이 키움 전략 그 주문 관리가 적용 안 됐을 때는. 근데 얘는 이제 지정가 주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틱에서 매수를 확인해야 되는지 매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 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 지어 주는 게 여기 체크 바이 오아 셀 요게예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보유 중인지 아닌지 요런 것들을 쭉 넣어 가지고 요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이전 한 틱 전에 데이터도 넣어 줘요. 그래서 관심 이탈이나 우리가 관심 진입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심 종목인지 그리고 한 1틱 전에 관심 이탈인지도 다 이렇게 넣어 주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를 처음 가 보면 여기 보면 이 데이터를 받아와서 주문이 일단 시장가의 경우 간단해요. 보유 중이면 보유 중이 아니면 매수하면 되고 근데 보유 중이 아닌데 보유 중이 아닐 경우 매수하면 되고 보유 중일 때 수중 매수 분할 횟수보다 작을 때는 매수 매도를 다 체크해야 돼요. 그죠? 매수 더 추가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매도할 건지도 다 체크해야 되고 그게 아닐 경우는 매도만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정가일 때 보유 중이 아니면 매수 호가가 0일 때 매수를 진행해야 되고 이 매수 호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호가 음 여기서 가져오죠. 트레이드 인포에서. 그게 요거예요. 어 다시, 다시 체크 바이 오셀 자 여기서 그래서 매수 호가가 지정가일 때 보유 중이 아닌데 매수 호가가 0 이면 매수하는 거고 혹시 관심 이탈인 경우는 현재는 관심인 종목이 아니고 일찍 전에 관심 종목 N1이 관심 종목이면 관심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체크 바이 이제 매수 호가가 0이 아닐 때는
매수 주문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바이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 그 기준이 이 매수 호가예요. 그거만 일단 알고 계세요. 나중에 시정가 주문일 때 바이 할 때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면 이 매수 호가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관심 이탈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체크 바이로 해 가지고 V던 V기 현재가 관심 이탈 분봉 저가 넣으면 분봉 저가까지 물론 분봉 저가는 나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틱2 지만 이제 분봉용에서도 이 틱2를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분봉용까지 요렇게 코딩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선언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바이로 들어가고 그 체크바이 해서 구분을 리턴하게 돼요. 구분이 원래 난이죠. 그러니까 매수 지정가일 때 보유 중이 아니고 매수가 주문이 그러니까 주문이 안 나가 있으면 체크 살 건지 지금 현재 틱에서 매수가 되는지만 확인하고 그냥 구분을 리턴해 버려요, 난 상태로. 그죠? 그리고 보유 중이 아니면서 분할 매수 횟수보다 적을 때 그럴 때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가 둘 다 0일 경우 매도 금지 횟수에 따라서 주식 매도 금지 횟수를 설정해 놨는데 지금 매수 횟수가 매도 금지 매수 횟수 값보다 작을 때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같거나 클 때는 매수나 매도를 확인하는 거죠. 어 주식 매도 금지 횟수를 사용 중이고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으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또 헷갈렸네요. 자, 보시면 이제 매수가나 매도 호가가 0인 경우는 주문이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수 횟수가 주식 매수 분할 횟수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경우예요. 물론 매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기본 매수 매도인데 그 예외되는 경우가 주식 매수 횟수를 사용 중이고 매도 금지 횟수를 사용 중이고 현재 배수 분할 횟수가 매도 금지 매수 횟수값보다 적을 경우는 매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매수 금지 횟수를 사용 중이지 않으면 매수 매도 두 개 다 확인해요. 그죠? 이 경우에만 매도를 못 하니까 매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경우가 아니고 매수 호가가 0이 아닐 경우 매수 주문이 나가 있어요, 지정가 상태로. 그래서 관심 이탈인지 확인하고 체크 바이 해서 구분을 난으로 리턴하면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이제 매도 효과가 0이 아닌 거죠. 근데 매도 주문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체크 셀만 확인해서 구분을 난으로 리턴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분할 횟수가 매수 분할 횟수보다 작지 않고 보유 중인데 보유 다 한 거예요. 그럼 매도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매도 효과가 0 이면 매도, 그게 아닐 때는 이제 매도 주문이 나가 있으니까 체크 셀해서 구분을 난으로 리턴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고렇게 해서 매수 매도를 확인할 건지 요렇게 구분 값을 만들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분 값이 나뉠 때는 그냥 컨티뉴. 그죠? 매수 매도를 둘 다 안 하니까 돌아가서 난이 아닐 경우 이제 이 구분에 매수나 매도 글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수 매도이면 두 개 다 들어가는 거고 매수면 매수만 들어가고 매도면 매도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매수는 관심 종목이 아닐 때는 매수 안 하니까 컨티뉴. 그런 다음 체크 바이 오더 해서 캔슬 체크 바이 오더 해서 이게 뭐냐면 캔슬 체크 바이 오더는 현재가랑 현재 시간 V턴 V키 넣어 가지고 일단 캔슬 펄스인데
오더에서 이제 주문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주문 관리 설정에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트레이더에 있는 그죠? 트레이더에 있는 요 부분하고 똑같아요. 취소 부분. 요 주문 취소 부분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소 금지 횟수, 전략 시간 금지 간격, 손절 간격, 라운드 피겨까지 쭉 했잖아요. 그죠? 매도 쪽 말고. 그래서 요렇게 쭉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대신 데이터는 이 데이 인포에서 가져와요. 직전 거래 횟수. 요 고거만 틀리죠. 틱일 경우는 HMS가 이제 8자리가 8자리 이후 거고 분봉일 경우는 00을 더해 줘서 인투화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오더 설정에는 시간을 초까지 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가져오는 것만 틀리고. 그래서 캔슬일 경우 이제 캔슬을 원래 펄스로 잡았다가 캔슬일 걸 추가로 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가 주문을 넣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 컨티뉴 해 버리는 거고 그걸 통과하면 셋 바이 카운터 해서 요거는 이제 비중 조절이 들어가 있겠죠. 요 부분은 많이 했으니까. 그죠? 비중 조절 들어가 있고 오더 레이쇼 통해서 비율 구해 와 가지고 이 트레이드 인풋 V턴 V키 주문 수량에 요렇게 기록해 놓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 부분이 달라요. 지정가의 경우 기준 가격을 이제 요렇게 해서 이 매수가 언더바에 주문 넣을 가격을 요렇게 기록해 놔요. 요렇게 언더바에. 아까 우리가 오더 바이 체크해서 한 거는 이 가격은 아니에요. 별도의 이 트레이드 데이터에 보면 매수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 언더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 호가 언더바는 이제 기준 가격에 요렇게 지정을 넣어 두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우선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보면 그래서 보유 중이 아닐 경우 조건 최적화가 아닐 때는 그냥 전략 실행하면 되고 조건 최적화일 때는 바이스트랭에서 인덱스 넣어 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요 인덱스는 뭐 예전에 여기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네요. 여기. 여기 설명해야 돼요. 한 단계 밑에네요. 그렇게 하고 보유 중이 아닐 때는 전략 실행하면 되고 보유 중일 때는 체크 디바이드 바이 해서 이제 분할 매도를 확인하고 그게 아니고 주식 분할 매수 시그널일 때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요걸 보면 디바이드 바이를 해서 분할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리턴해요. 근데 보면 기준 수익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그죠? 요 부분은 전력 연산하고 같잖아요. 하방에서 수익률 마이너스보다 작을 경우 바이로 넘어가고 바로 추루하고 여기도 수익률 기준으로 매수한 건지 하면 바이로 바로 넘어가고 그죠? 그런 다음에 바이는 요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죠? 바로 요렇게 주문을 넣으면 되는데 이 바이가 이제 바로 주문을 체결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바이 이 지정가 지정가나 시장가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주문 수량과 미처분 수량은 트레이드 인포에 넣어 놓은 주문 수량이고요. 그죠? 이 주문 수량은 체크 세일 할 때 넣어 놨어요, 요 위에서. 그죠? 여기에 주문 수량을 요렇게 넣어 놨어요. 그 주문 수량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 수량이 0 보다 클 때 시장가일 경우는 호가를 들어가서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직전 매수가가 있고 직전 매수가 원래는 이제 0 상태예요 맨 처음에. 0 보유수량도 0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두 개 다 00 이고 원래 매수가 있었으면 이게 다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가는 매수 금액의 주문 수량, 보유 수량은 직전 보유 수량의 주문 수량 더하면 되고 총 매수량은 요런 형태로 구하면 되겠죠. 없으면 요게 00 이기 때문에 00 이기 때문에 00 곱해서 매수 금액 없으면 그러니까 매수 금액 나오는 게 보유 수량이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유 수량은 여기 0 이기 때문에 그냥 주문 수량이 되는 거고. 그죠? 추가 매수가는 여기에 기록되는 거고요. 추가 매수가는 매수 금액의 보유 수량 나누면 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매수가, 보유 수량, 추가 매수가 요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추가 매수가도 요렇게 넣어 두는 거고 지정가의 경우는 이제 요 넣어 두고 업데이트 바이 인포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넘어와요. 업데이트 바이 인포. 넘어올 때는 데이터 타임 프롬 인덱스에서 인덱스로 데이터 타임을 구하고 보유 중을 1로 바꾸고 매수가를 다시 0으로 바꿔요. 일단 주문이 다 완료됐으니까. 그죠? 요거는 시장가일 때예요. 정정 횟수도 0으로 바꾸고 직전 거래 시간을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요 매수 금지 간격초만큼 플러스 해 갖고 여기에 넣어 두고 데이 인포에 그리고 퍼스트 바이일 경우는 매수틱 번호랑 매수 시간이랑 추가 매수 시간을 공백으로 만들고 매수 분할 횟수를 0으로 만들어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 추가 매수가를 가져와서 텍스트로 추가 매수 시간에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시간에 요 추가 매수 시간을 리스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분할 매수 횟수를 플러스 1 하고 요렇게 돼요. 다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추가 매수가를 적은 지은 이유가 이게 추가 매수 시간하고 이렇게 다 추가하기 위해서 매수가에 그러니까 인덱스랑 매수가를 여기 적는 거예요. 이 텍스트에 추가 매수 시간과 요렇게 그렇게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처음부터 바로 기록해요. 고렇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토탈로 보내는 거예요, 중간 집계용으로. 그리고 이제 지정가가 일 때는 이기로 안 들어가죠. 그죠? 안 들어가고 이제 매수 호가가 나와요. 이제 언더바가 아니고. 그때 지정가일 때는 아까 이 언더바에 지정가 금액을 주문할 금액을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 호가가 여기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수 호가 단위도 25에서 26 요건 이제 호가 번호죠. 호가의 번호. 이 데이터가 맨 처음에 날라올 때 요거 45 까지니까 요 대충 여기서 여기 하나 두 개 빼는 거예요. 그러면 호가 단위가 나오겠죠. 그죠? 호가 단위를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디바이드 셀 요거 통하고 바이로 들어간 거. 그죠? 호가 단위 요렇게 구하고 요것도 이제 번호가 달라요. 틱은 25, 26 인데 이제 자 봅시다. 업비트 해외 선물 퓨처는 같으니까 요거 보면 되겠죠. 업비트 거. 업비트 거를 보면 어디 있나요? 바이 여기 있네요. 여기는 16, 17 이에요. 그죠? 16에서 17을 빼는 거고 키움 중고는 많기 때문에 25에서 26 빼는 거예요. 그죠? 요게 다릅니다.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서 호가 단위도 넣어 놓고 매수 주문 취소 시간이라고 주문 시간을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죠? 튀김의 인덱스에서 가져오고
틱이면 인덱스에서 YMD HMS, 틱이 아니면 YMD HM으로 해 가지고 시간 데이트 타임 가져와서 매수 취소 시간 초만큼 더해 가지고 여기에 바로 기록해 놔요. 그럼 요거보다 작으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고렇게 해서 이제 매수 호가가 아까 오아셀 여기 체크 바이 오아셀 그래서 매수 호가가 아까 여기 매수 호가 요게 그 방금 그 매수 호가예요. 매수 호가가 0이 아닐 경우 이렇게 체크 바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체크 바이를 확인할 때는 요거는 이제 시정가만 확인하는 거죠. 바이는 시장가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업데이트 바이 인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체크 바이를 보면 여기도 똑같이 현재가나 관심 이탈이나 분봉 저가. 분봉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 저가 그러니까 이 틱 다음부터 체크 바이를 해요. 그죠? 현재 틱에서 체크 바이를 하는 게 아니고 주문을 내면 매수 호가가 주문 가격으로 바뀌고 다음 틱에서 매수 호가가 0이 아닐 때 체크 바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현재의 체크 바이에서 분봉의 저가가 내가 주문낸 가격보다 낮다는 건 내가 주문낸 가격보다 낮아졌다는 거니까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봉의 경우 분봉 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봉 저가를 넣어 두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틱이라서 분봉 저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체크 바이 셀이 분봉 저가가 나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체크 바이 오와 셀은 분봉 저가를 안 넣어요. 바이 턴, 바이 키까지만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분봉 저가가 분봉 고가를 낳은 상태로 넣어 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봉에서는 요 함수를 쓸 때 분봉 저가랑 분봉 고가를 넣겠죠. 그죠? 그 용도가 이제 요거고. 그래서 여기 체크 파일을 보면 트레이드 인포에서 키 넣고 파이턴 V 키 넣고 밸류를 이제 사용할 거를 요렇게 쭉 뽑아 가지고 매수 취소 관심 이탈이고 관심 이탈일 경우 매수가를 주문을 취소하는 거죠. 그럼 매수가를 0으로 만들어 매수가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시 매수 호가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0으로 만들면 주문 취소가 되는 거예요. 팩트에서는. 그죠? 그리고 취소 시간도 확인해 가지고 그거보다 주식 매수 취소 시간 사용 중이고 매수 주문 취소 시간보다 그 기록된 시간이 클 때 현재 인덱스가 취소 시간보다 클 때 그죠? 그러면 매수 호가 또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취소할 시간만큼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정정 횟수도 정정 횟수가 설정의 정정 횟수보다 작고 현재 가가 매수 호가의 매도 호가 단위 곱하기 정정 호가 차이보다 클 경우 그죠? 멀어졌다는 거죠. 그때는 매수 호가를 바꿔요. 요런 형태로. 요것도 이제 전량 연산해서 했죠. 이제 요런 변수나 요런 값들이 달라질 뿐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마자 정정해서 플러스 1 하고 매수 호가 단위는 현재 인덱스에서 또 요렇게 바꿔서 25, 26 기록하고 그리고 분봉 저가가 난이거나 현저가가 매수 호가보다 작거나 작을 경우 그리고 혹시 분봉 저가가 난이고 매수 호가보다 분봉 저가가 작을 때 그죠? 분봉을 사용 안 할 때는 현저가가 매수 호가보다 작아야지만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정가니까. 그리고 분봉일 때는 분봉 저가가 매수 호가보다 작아야지만 매수가 되는 겁니다. 현저가랑 무관하게. 그죠? 그래서 그때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와 똑같이 직접 매수 금액, 매수가랑 보유수랑 매수 금액이랑 구해서 평단가 구하고 매수가의 평단가 넣고 보유수량의 총수량, 추가 매수가의 매수가 요렇게 넣고 업데이트 바이 인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요거는 같죠? 아까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문 관리해서 이제 시장가, 지정가 모두 확인이 다 된 거예요. 고거까지.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걸 봅시다. 다음 걸 보면 이제 매도용이에요, 매도용. 그죠? 매도용. 매도를 할 때는 이제 다시 체크 선 이게 왜 손절이네. 죄송합니다. 체크 손절. 손절할지 확인해야 돼요. 손절 설정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캔슬 오다를 이제 매도 주문을 취소할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어요. 캔 손절은 이제 손절 청산 수익률 기준으로 그죠? 고거 두 개보다 작을 때 이제 수익금은 이제 곱하기 100 곱하기 1만 해 가지고 매도 손절 수익금 계산하면 되고 수익금이 1만 단위로 입력해라고 해 놨었나요? 그런가 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보다 작으면 오리지널 손절 셀 구분, 주식 매도 주문 구분을 요렇게 지정해 놨다가 원래 이제 시장가로 바꾸고 바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정해서 매도 오리지널 셀 구분이라고 하나 따오고 설정을 시장가로 바꿔요, 순간적으로. 그런 다음에 주문 수량에 보유 수량을 잡아 넣은 다음 셀 턴 해서 200 으로 이게 손절 셀 카운터잖아요. 이게 200 고렇게 넣으면 이제 셀 프로세서 그 함수들이 실행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추루를 반환하고 아니면 펄스고 이렇게 셀하고 나면 주문 구분을 다시 오리지널 셀 구분을 다시 바꿔 줍니다. 그래서 셀에 가 보면 이제 매도 주문 구분이 시장가일 때랑 지정가일 때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손절은 시장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바꿨다가 다시 바꿔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은 뭐 전량 연산서 많이 봐왔으니까 패스하고 이제 매도가를 매도 금액에서 나누고 요렇게 해서 지정하면 되고 셀 카운터로 지정하고 calculate 이온하면 돼요. 요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지정가일 경우는 셀 컨즈 숫자인 거 받아오고 매도 효과 언더바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죠? 그거 받아오고 그리고 매도 효과 단위는 똑같이 25에서 26 빼고 주문 취소 시간은 매도 주문 취소 시간만큼 추가해서 현재 시간에서 더해 가지고 기록해 두고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체크 셀도 다 나올 테니까 바로 해 보면 체크 셀도 이제 아까 체크 바이 오어 셀에서 본 것처럼 매수 효과가 0이 아닐 경우 매도 효과가 0이 아닐 경우 체크 셀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받아와 가지고 관심 이탈인지 확인해서 매도 효과 0으로 만들면 매도 좀 취소되는 거고 매도 취소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도 0으로 만들면 취소되는 거고 정정 회수보다 작고 현재가가 멀어졌을 경우 그죠? 현재가에서 그만큼 더해 가지고 현재가 바로 위에 매도한다고 호가 바꿔주고 정정해서 플러스 해주고 호가도 단위도 또 정정하고 분봉의 경우는 현재가가 매도 호가보다 클 경우 매도된 거고 초봉일 경우 매도 호가보다 현재가가 클 경우 매도된 거고 분봉일 경우는 분봉 고가가 매도 호가보다 클 경우 매도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도가를 매도 호가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컬큘레이트 이온하면 돼요. 그죠? 컬큘레이트 이온이 마지막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셀 카운터 요게 있겠죠. 셀 카운터. 어 그리고 캔슬 오더. 좀 전에 이제 손절했었고 그래서 손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펄스일 때만 캔슬 오더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다시 봅시다.
자, 여기 손절일 때는 컨티뉴 해 버리고, 그죠? 캔슬일 때도 컨티뉴 해 버려요. 여기 들어가서 방금 펄스면 다음 게 와서 여기 진행되는 거고, 캔슬할 때도 매도 주분이 시장가일 때 분할 횟수가 매수 분할 횟수가 아닐 경우는 캔슬해 버리고, 그죠? 매수 분할 횟수가 이 매수 분할 횟수 이게 아닌 게 이게 맞나요? 규어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캔슬 오더 매도 종목의 시장가일 경우 트레이드 인포가 매수 분할 횟수 예. 매수 분할 횟수 요거네요. 자, 이게 뭐냐면 순간 또 멍 때리고 있었네요. 자, 여기에서 주문은 원래 여기서 매수가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매수 매수를 확인하고 매도를 확인하는데 매도 두 개가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체크 오어 바이 오어 셀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갔을 때 현재 이 매수 분할 횟수가 매도 분 매수 분할 횟수가 다를 경우 여기는 원래 요걸 호출할 때 매수 분할 횟수는 위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죠? 매수 분할에서는 여기서 벌써 트레이드 인포에서 가져왔고,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걸 넣어 놨는데 그걸 다시 빼서 비교해 보니까 다르면 위에서 매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매수된 거를 셀 오더를 캔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캔슬 추루 오더를 안 내야 되니까 캔슬 추루로 해서 캔슬해 버리는 거예요, 매도를. 그죠? 매도 확인을 그러니까 여기는 오다기보다는 캔슬 셀 오다가 아니고 캔슬 셀 STG 스트레러지로 해야겠네요. 그죠? 아무튼 어차피 오다 내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틱에서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때는 캔슬해 버리고 바로 캔슬 리턴. 그게 아니고 시장가가 아닐 때 매수 효과가 0이 아니면 또 캔슬. 그죠? 매수 효과가 0이 아니면 그죠? 그럴 때 또 캔슬. 매수 상태인데 매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매수 주문이 나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시간 구해 가지고 금지 시간, 금지 간격, 라운드 피겨, 분할 매수해서 확인해서 캔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셋셀 카운터 와서 이제 비중 조절까지 확인해 가지고 시장가이면 주문 수량 업데이트하고 지정가이면 매도 호가 언더바에 그죠? 요 부분 기록해 두고요. 그죠? 언더바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매도 횟수가 1일 경우 바로 매도 전략 연산하면 되고 그게 아닐 거고는 이제 분할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디바이드 바이 한 거 체크 디바이드 바이 한 것처럼 하방인지 상방인지 확인해서 바로 셀 해 버리면 되고 셀할 때는 추루 반환, 아닐 때는 펄스 반환.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펄스이거나 매도 분할 시그널일 때만 요게 작동하는 거죠. 추루이면 작동 안 해요. 그죠? 어차피 분할 시그널일 때 음 음 고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매수 횟수 1일 때는 요거 하면 되고 분할을 할 때는 분할 매매가 아니고 요게 아니고 매도 분할 시그널일 때만이라도 요게 돼야 되는데 요 부분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잘못됐네요. 이거 두 개 다 잘못됐어요. 체크 바이오아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방 하방 똑같이 그죠? 체크 바이 체크 디바이드 바이 셀도 마찬가지.
상방 하방만 확인해서 이게 펄스이거나 그죠? 이게 펄스이고 요걸 맞네요. 이게 추루일 때는 요거를 못 들어가니까. 그죠? 펄스이고 매수 분할 시그널일 때만 하는 거. 그대로고 요게 맞네요. 이게 헷갈립니다. 백테라. 코드가 조금 달라서. 요게 맞아요. 요게 맞습니다. 펄스일 때만 그죠? 추루일 때는 요게 작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펄스이고 요게 필요할 때는 하는 거죠. 시그널이 아니고 요거만 할 때도 있으니까. 그죠? 고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요게 요거는 아니고 요거 지금 할 때 요거 할 때였죠. 왜 저거로 링크되나요? 어차피 똑같은 거라. 자 그렇게 하면 이제 1 번에 설명이 다 됐어요. 그죠? 1 번이. 설명이 다 됐고 이제 3 번은 조건 최적화나 어 지혜인데 똑같아요. 쭉 똑같고 요것만 틀리죠. 저조건 최적화가 아닐 때만 요렇게 하고 보유 중이 아닐 때 요렇게 조건 최저가 아닐 때만 요렇게 요 부분만 달라요. 요 함수만 달라요. 그죠? 전략 실행되는 부분만 이중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요 윗부분 요 처음 부분 요게 다르죠. 요거는 T가 할 때도 설명했으니까 똑같아요. 요거는 T가 할 때랑.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거 영영일 때 향일 때죠. 향일 때도 이제 똑같아요. 아까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건 이제 여기 리턴 해 버린다는 거. 여기는 전부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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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는 위에는 전부 컨티뉴, 컨티뉴, 컨티뉴예요. 그죠? 위에는 하나만 리턴. 리턴이 0이 아닐 때 요거 하나만 리턴이에요. 그리고 조건 최적화일 때는 요거만 리턴이고 그게 아닐 때 여기는 전부 컨티뉴에다가 요거 하나만 리턴이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네요. 0이 아닐 때 요거 리턴이에요, 리턴. 요거 잘못됐네요. 리턴. 요거 하나만 리턴. 이거 왜 브레이크로 되어 있죠? 딴 데는 리턴인데. 그죠? 딴 데는 리턴인데 요거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를 검색해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F 하면 두 개뿐이네요. 그러면 딴 데도 있다는 말인데 봅시다. 이것도 브레이크네요. 요거를 바꿔야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R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 바꿀 이런 구문을 바꿀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대로 된 걸 똑같이 긁고요.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를 이렇게 긁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R 그다음에 요 밑에 Alt A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Alt A 하면 이렇게 다 적용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바뀌었네요. 그죠? 요거 빼고 다 바뀌었네요. 그래서 바뀐 부분 확인해 보면 요렇게 요게 리턴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뀐 부분이 오른쪽에 여기 표시되니까. 그럼 여기도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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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씩 쭉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커밋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틱2 중이니까 틱2 빼고 닫아둘게요. 틱2 빼고 다른 탭 닫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리턴이 맞아요. 그죠? 바스가 0이 아닐 땐 여기는 바로 리턴해 버리면 되고 바스가 0일 때만 내려와 가지고 바스 0 값을 바꾸면서 컨티뉴 하는 거예요. 그죠? 바스가 0이 아닌데 바스 0보다 작으면 바스 0은 안 바뀌어요. 그죠? 바스 0은 맨 처음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T 카운트보다 큰 게 있을 수 없어서 바로 리턴하면 됩니다. 고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서 보면 이제 다 같고 요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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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다 됐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주문 관리 적용이 되는 거고 마지막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calculate 이윤 이제 중간 집계용 프로세스로 넘기는 거 요거 2개 받아와요. 그죠?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10 개만 추리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되고 튀길 때는 세칸 보유시간 계산하고 아닐 때는 60 으로 나눠서 보유시간 계산하고 매수시간과 매도시간은 현재 매수틱 번호의 0 번이 매수시간이 되고 셀프 인덱스가 매도시간이 돼요. 그죠? 매수틱 번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오면 돼요, 0번 데이터가. 그죠? 매입 금액은 이거 지금 퓨처네요. 죄송합니다. 키움 틱트 여기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은 12번에 기록되어 있고 매수시간, 매도시간, 매입 금액은 조금 전처럼 가져오면 되고 그래서 키움, 키움 PG, PSG, SP 이용해서 평가금액, 수익금, 수익률 구하면 되고 매도 조건은 셀컨즈 기록해 놨으니까 딕 셀컨즈에 셀프 셀컨 넣어서 매도 조건 가져오면 되고요. 조건 최저가 아닐 때는 그렇고 조건 최저가일 때는 요렇게 V키 넣어서 요렇게 가져온다는 거. 그다음에 추가 매수 시간 여기는 이제 매수 시간이라고 이제 기록해 놨잖아요, 여기에. 그거를 이제 꺽쇠 조인해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잔고 없음은 보유 수량이랑 주문 수량이 0일 경우가 잔고 없음 상태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면 이게 잔고 없음이 펄스인 경우가 많겠죠. 그죠? 마지막에만 잔고 없음이 돼요. 그리고 백트 결과를 쭉 넣어서 요렇게 BSTGQ 리스트에 넣으면 돼요. 최적화일 때는 V키 그대로 아닐 때는 5로 나눠서 셀 카운트를 데이터 넣으면 되고 할 때마다 셀 카운트 플러스 1 그리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대입보에 손절 횟수 기록 손절 매도 시간 기록 주문 수량 보유 수량에서 주문 수량 뺀 게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트레이드 인포가. 그러면 매도 관련해서 사용할 수치 값만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매도 호가 0, 분할 정정 횟수 0, 매도 분할 횟수 플러스 1, 보유 수량은 주문 수량 보유 수량에서 주문 수량만큼 빼 버리면 되고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다시 매도가 또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 매도 효과 언더바는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다시 또 바뀌어요. 매도 효과 언더바를 확인하는 구간은 없으니까 매도 호가만 확인하면 돼요. 그죠? 다시 요걸 해 보면 컨트롤 시프트 F 매도 호가 언더바를 보면 여기 F 할 필요 없는데 다시 요거 가져가서 컨트롤 F 요거를 넣으면 여기 추출만 하잖아요 여기는. 그죠? 추출만 하고 그리고 여기도 추출 여기만 요렇게 지정해요 여기. 그죠?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딴 데서는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 매도 호가를 여기서만 바꾸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매번 바뀌어요. 그럼 얘는 체크 바이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셀 카운트 2라고 여기 계속 실행되는 그죠? 매도를 해야 되는 틱에서는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죠? 언더바는.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 쪽 주문 수량이 남았을 거 보유 수량이 남았을 거 요거만 초기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모두 매도했을 경우 요거를 getTrade info 2 해서 초기화해 버리는 거죠. 어 그죠? 요건 2 예요 2. 2 번. 자 2 번은 요거 그죠? 요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요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요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틱봉에 음 주문 관리 적용이 안 된 엔진과
주문 관련이 적용된 엔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분봉을 보면 되겠죠. 분봉용 엔진. 분봉용 엔진 보고 그리고 분봉용 요거 주문 관리 적용된 거 보고 그런 다음에 뭐 이거는 거의 설명할 게 없어요. 백태 그 전략 연산에서 다 했던 거라.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설명할 부분은 이제 어 업비트는 같으니까 패스. 이 해외 선물하고 바이낸스 선물 고거만 설명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다 같아요. 근데 데이터만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어차피 키움틱에서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만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른 함수들은 다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렇게 된 건 어 라스트 셀 같은 경우 요렇게 단위가 틀린 거고 그리고 컬큘레이트 이윤에서는 이윤 계산한 함수가 틀린 거예요. 그죠? 요 부분도 요 셀 카운트도 요렇게 함수가 이 수익률 계산한 함수가 틀리고 매수가를 기록한 이제 단위가 틀린 거고 그래서 요것들이 단위가 틀린 함수들이 몇 개 재차 선언돼 있고 그 외에는 이 스트래러지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세팅 부분. 그래서 업비트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 퓨처에서만 이제 이 바이롱 요렇게 주문의 4 가지 형태인 주문을 설명하면 끝이 나요. 그 부분이 쪼끔 복잡하긴 한데 오늘은 지금은 요 분봉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벌써 또 1 시간이 넘었네요. 분봉령을 보면 이제 백태 엔진 키움 민인데 요거는 틱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봉령인데 여기는 이제 주문 관리 적용 안 하는 거고 민2가 이제 주문 관리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민2는 키움 틱2에서 백엔진 키움 틱2를 상속받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봉령 보면 데이터만 다르겠죠. 데이터를 쭉 내리면 이제 이 번호가 틀리고 요거는 이제 15개. 아까는 13개였잖아요. 그죠? 요거는 15개예요. 분봉 고가 저가가 최고 분봉 고가, 최저 분봉 저가 요 2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레이 인덱스가 15개로 충된 거 어 늘어난 거예요. get 어레이 인덱스를 가져올 때. 그리고 쭉 갔고 그다음에 이제 분봉은 요게 있겠죠. 그죠? 요 부분. 그리고 이제 경과 틱수가 다릅니다. 요 부분은 같은데 나중에 경과 틱수 연산하는 부분은 달라요. 고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가 있죠. 그죠? 보조지표. 보조지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요 부분 다 설명해 드렸을 거고 그건 다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보조지표 여기는 이제 그 틱은 틱하고 비교해 봅시다. 틱은 보조지표 연산을 어느 시점에서 하냐면 경과틱수 계산을 밑에 여기 보시면 틱에 이제 이 V턴하고 요거를 구분 짓기 전에 바로 계산해 버려요. 그 데이터만 쓰니까. 이 경과틱수 인덱스를 가져오는 부분을. 그런데 분봉 같은 경우는 이 경과틱수에 보조지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이런 셀프 변수를 사용해서 보조지표의 세부 설정 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 부분. 셀프 인디 스트레러지가 있으면 이게 난이 아니면 인디 스트레러지를 EXE 하잖아요. 그죠? 요게 먼저 실행돼요. 그러면 이제 인디케이터 밸류스를 가져오면 이 값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값들을 여기 V턴이랑 V키가 다 확정된 다음에 실행해야 돼요. 이 딕셔너리 컨디션이 있는 경우에 딕셔너리 컨 인덱스가 종목 코드에 없으면
컨 인덱스의 종목 코드를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 고거의 아이템을 가지고 KV로 해서 기록을 할 건데 이제 K 이 V턴하고 V키마다 다 따로 저장해야 돼요. 이 인덱스 값을. 그죠? 컨 인덱스 종목 코드의 이 부분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종목 코드까지 같은데 원래는 K의 인덱스를 저장했었는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죠. 틱에 돼 있죠, 틱에. 비로소 이제 설명하게 되네요. 얼핏 틱이 아니라 키움 틱. 여기 가보면 어디 있나? 요 부분. 자, 틱이 아닐 경우 요렇게 되잖아요. 종목 코드는 같은데 이 K 값에 이제 이제 경과 틱수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V턴하고 V키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요렇게 더해요. 이 변수의 이름은 스트링이니까 요렇게 더해서 그래서 V턴이 0 이면 뭐 01, 02, 03 뭐 요렇게 뭐 12, 111, 10, 12, 11, 12, 13, 14, 15 이렇게 쭉 될 거잖아요. 그죠? 고렇게 해서 요렇게 인덱스를 저장해요. 여기에 이 딕셔너리에. 고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V턴하고 V키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스트링을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경과텍스 이름이라도 요거는 변수의 변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죠? 고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져올 때도 보면 경과틱수를 가져올 때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종목 코드 요 조건명은 같은데 종목명을 조건명을 넣으면 V턴이랑 V키를 합쳐 가지고 조건명을 바꿔 줘요. 그런 형태로. 그죠? 요렇게 합쳐서 저장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조건명의 키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걸 가져와서 그 코드에 조건명이 있을 때 조건명이 0이 아닌 경우 요걸 가져와서 현재 인덱스에서 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V턴, V키 다 결정되고 난 다음 전략 연산용 인디 스트래러지 실행하고 인디케이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에서 셀프 변수를 사용을 안 하면 안 바뀌겠죠. 그런 다음 K 값 구해 와 가지고 요거 get indicator 해서 요거 넣으면 요렇게 스트림해서 마지막 값만 리턴해서 요 부분은 뭐 요 부분하고 비슷하니까 여기는 이제 현재 틱에 그 값을 요렇게 넣어 둔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전 거를 가져오는 거고 그죠? 현재 거를 가져올 때는 요걸 넣어야 돼요 다시 어레이를. 그래서 그거 쭉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경과틱수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경과틱수 이런 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 이제 보유 중일 때 요 부분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똑같죠. 어 그 자꾸 주문 관리 백태 적용 백태에 주문 관리 적용을 안 한 상태의 코드랑 같아요. 그죠? 요 부분도. 요 부분만 이후에 있다는 거. 여기도 요 부분만 이후에 있다는 거. 요것만 다르고 다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들은 여기에 추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투도 마찬가지예요. 민투도 보면 쭉 내려와서 경과틱수를 호출한 함수에 조건명 V턴 V키 합쳐서 가져오고 여기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V키랑 V턴 다 결정된 다음 내려와서 다른 거 다 하고 요거 인디 exe 실행하고 인디케이터에서 K 값 다시 가져온 다음 get indicate에서 요거 값 정해지고 난 다음에 경각티수 연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집 다시 또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주문 관리 적용에 있는 그거 순서대로 요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다 같겠죠. 그 부분만 틀리고 그러면 끝. 그러면 민투도 끝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분봉은. 네. 요거 두 개만 해 놓으면 간단하게 끝난 거였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 해외 선물용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